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범위, 두 번째는 암호화를 해야 되는 비밀번호의 범위이고요. 세 번째는 유출과 안전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네.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접속 제한 조치를 미적용한 대상은 망분리 시스템 그리고 네.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됐던 이제 고시 조항을 보면 제4조 제10항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고시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2조 4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쟁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DB 시스템, 그것만을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고시를 위반한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망분리 시스템 및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고시를 위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피고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범위가 다투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함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투었고요. 네. 그리고 방통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물론이고 망분리 시스템 그리고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자 보호조치 기준에서 아까 2조에 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의만 놓고 본다면 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입각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 보는 것 맞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보안의 체계에서 보면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 보호해서는 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호조치 수준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희도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물론 이제 법률적 해석과 컨설팅하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호조치 대상을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좀 협의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좀 광의적으로 보고 그에 연관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네. 그리고 심지어 웹서버까지도 네. 보호 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고등법원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망분리 프로그램하고 서버 접근 제어 프로그램 자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나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서버 접근을 위한 인증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 장치로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하고 망분리 시스템이 이제 DB랑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로그인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인 상태가 끊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하고 계속돼서 연동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 판례만 있다가 최근에 모 통신사 사건에서 이 판례가 좀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모 통신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 과정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웹서버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네.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보안 관리자분들이 좀 챙겨보셔야 될 네.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에 그 뭐 개인정보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라면 이번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만 아니라 그죠. 그에 이제 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좀 광의적으로 보고 보호 조치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네. 나중에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협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정해 놓으면 이 판례에 기반해서 우리가 유출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처벌 조항이 좀 굉장히 책임의 소지 때문에 네. 좀 강화될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점 두 번째는 암호화 대상이 되는 비밀번호의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비밀번호 암호화가 미적용되어 있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초 감염된 PC에 내부 서버 그리고 업무용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공용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 공유 서버에 패스워드 관리 대장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패스워드 관리 대장 자체에는 암호화가 걸려 있었어요. 네. 근데 패스워드 관리 대장에 걸려 있는 그 암호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평문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패스워드 관리 대장 안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패스워드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고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게 된 사건이죠. 저희가 암호화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고시 6조 1항인데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비밀번호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근데 정의 조항을 따라가 보면 제2조 6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이제 식별 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제 시스템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원고는 법하고 시행령에 따라가서 이거를 근거로 해석을 하게 된 건데요. 법 제28조 그리고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로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가지를 합쳐 놓게 되면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한정하게 되면 이 역시도 이제 원고는 고시 위반이 아니게 된 그렇죠. 사건이죠. 그래서 원고는 이 시스템을 개인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이 비밀번호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한정해서 해석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외에도 연관된 모든 장치 그리고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한정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하게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가보면 아까 패스워드 관리대장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엑셀 형태로 패스워드 관리대장을 만들고 네. 암호화는 걸어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석해준 내용을 봤더니 그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엑셀은 암호화되어 있지만 그죠. 그 또 엑셀의 그 비밀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평문으로 저장돼 있는 것도 지적이 됐다. 네. 이것도 문제가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보통 저희가 컨설팅 가보면은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많거든요. 네. 엑셀로 하면 또 암호화 걸 수 있긴 하지만 이게 텍스트 파일, txt 파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암호 자체가 걸릴 수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안 담당자 분들은 이 판례를 참조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요. 마지막 쟁점은 이제 안전조치와 네.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두 쟁점보다는 좀 무게가 덜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개정으로 인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개정처법은 안전조치를 수행하지 않아서 유출된 경우에만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개정 후의 법은 이제 유출과 안전조치를 안 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제 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사안이죠. 그래서 네. 원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를 미적용한 건 맞지만 사실 해커가 이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조치와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조치와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과징금을 물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법원은 이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하게 된 거죠. 지금 이 판례 사례를 보면 앞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 책임자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의 그 보호조치 수준에 대해서 네. 좀 더 폭넓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과 이제 판례는 유출 사고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분들도 이 부분 이제 유의하셔서 네. 이제 보안에 더 신경을 쓰시는 네.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좀 더 도움이 되는 판례를 준비해 와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였습니다.